여기 시카라스에 보이는 새, 곰, 호랑이, 늑대는 다양한 인류의 신앙적 원형의 상징으로서 그 토템들입니다. 카라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르치는 키스레입니다. 요즘은 한일 간의 사이가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초여름 더위를 아사히 맥주로 쫓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런 분위기가 카라인 연합의 달성까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오늘은 당구는 민족의 상징이 아니라 다문화의 상징이다 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카라인이 당면한 시급한 문제에 대한 열쇠를 고민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카라인의 미래 세대의 인구 문제와 지속 가능성을 알아보고 그 돌파구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한국은 2022년 2분기 현재 가임 여성당 평균 출산율이 0.75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 한국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되고 전국에는 총인구가 감소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거의 확정된 미래로 보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은 첫째, 젊은 층에 대한 출산 장려책을 펼치는 것이고, 둘째, 이민을 활성화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국가의 몰락은 인구 감소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의 최고의 제국 중 하나였던 로마 제국의 몰락도 저출산과 인구 감소의 그 원인이 있었다고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은 노동 가능 인구의 감소를 가져오고 이것은 장기 시계열에서 경제의 지속적인 팽창과 성장에 대한 기대를 감소시키므로 당시대를 사는 신세대들에게 삶의 불안을 초래하고 꿈을 상실시키는 단초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미래에 대한 불안정은 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도 서기 2세기부터는 영토 팽창이 멈추고 새로운 노예의 공급이 줄어들면서 경제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예 공급의 감소와 더불어 중산층 이상의 지배 계급의 출산율도 동시에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여전히 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귀족 계급이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 현상이 유행처럼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인 유럽에서도 저출산 문제로 고민한 나머지 이민을 받아들여 임시적인 돌파구를 만들어 현재까지 체제를 연명해 왔으나 유럽의 꿈을 안고 온 이민 2세대부터는 역시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문명의 산업화와 도시화는 고대 현대를 막론하고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형성과 출산과 2세들에 대한 집착을 현격히 감소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강력한 노동력 확보와 세대를 연장해서 부양의 유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산의 매력이 존재하지만 도시 상업사회와 기계 문명의 편리함이 완숙한 사회에서는, 즉 오늘날 한국과 같은 사회죠, 가족 간, 세대 간 직업의 다양화와 파편화로 인해 다산의 매력이 급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성장의 한계와 취업의 어려움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제가 보기에 앞으로도 경제성장과 풍요는 더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유는 로봇과 인공지능이 고도 생산성을 담보하면서 부가 증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그 어떤 출산 유인책도 저출산의 악순환을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통 농경사회의 다산의 유인과는 너무나도 먼 도시문화의 파편화, 즉 가치관과 경제적 실익, 행복의 기준이 급변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도 영원한 팽창과 노예 공급이 있었다면 몰락을 상당 부분 지연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참으로 피곤한 전쟁의 대가일 것이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은 역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로마는 정복과 노예 공급 그리고 경제 성장으로 연결되는 체제였습니다. 다시 말해 고대 노예제 사회가 바로 로마 제국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저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의 원인을 보면서 저출산과 인구 감소 불안으로 휩싸인 카라인의 미래사는 확실한 힌트를 발견해야 합니다. 저출산을 위한 육아 복지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것이 큰 효과를 낼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보다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것은 이민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확실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성평등과 역할의 문제, 육아와 교육복지의 정부 책임 확대 등 실물과 금융의 순환적 고리에 대한 고수준의 경제교육, 그에 따른 라이프 사이클의 실용화, 생활의 양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얻게 되는 부의 정식을 교육 일면에 일반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체면과 채통을 중시하는 가족주의의 허영문화, 한국인의 문화가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 허영의 문화를 불식시켜야 된다. 결혼 제도와 문화에 대한 개인주의화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체면, 채통 중시 가족주의 허영 문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식 결혼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한 관계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 대한 그 자녀에 대한 인권과 개인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일반적인 보편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결혼 제도에 대한 경직성으로부터 해방돼야 됩니다. 결혼을 제도적으로 의무적으로 강요하거나 문화적으로 강제하는 그런 문화로부터 우리가 탈피하고 보다 자연적인 자유로운 남녀 간의 결합과 출산, 결혼을 꼭 하지 않더라도 사실론적인 것들을 인정해주는 그러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권익의 보호가 수반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개인주의의 인간 해방이 일어나야 합니다. 사적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주고 배려하는 문화, 바로 그러한 것들이 진정한 개인주의이며 인간 존엄의 실천의 기초가 된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내국인에 대한 출산 장려 체계에 위한 방안들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이것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바로 방금 전에 나열했던 그런 이슈들을 지나치게 떠드는 것은 국가가 자기 체제 유지를 위해서 인민을 수단시하는 천박한 태도라는 사실을 겸허히 직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국가는 국가 정책상 출산 장려책으로서 마련되는 정책에 대한 프로파간다에 대한 설령 그걸 실현하더라도 겸허한 태도를 견지해야 된다. 그것이 천박한 국가지상주의의 폐해를 줄이는 것이다. 한국인의 문화도 그런 식으로 의식도 바뀌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지 차원에서 저출산 대책은 정부가 겸허히 수행하고 보다 중요한 것은 지구적 차원에서 남아도는 인구를 부양하는 각도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발국가의 차원에서는 인구가 감소하고 그것이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존재하지만
지구적 차원에서 보면은 인류의 인구는 그것이 거의 80억 명에 육박하는 포화의 상태이며 기아와 빈곤이 지구상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지구적 차원에서 보면은 인류의 인구는 적은 게 아니다 이겁니다. 이것을 구제하는 차원에서의 정책이 더 적극적으로 실천되어서 경제적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바로 적극적인 이민 정책이 그것입니다. 그것이 카라인의 국가도 살고 여타 지구의 인민을 구제하는 최선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국가의 현실적인 한계성 때문에 갖게 되는 인류의 불행은 어쩔 수 없다 손치더라도 현 체제 내에서 이민 정책을 적극 수행함으로 해서 인류의 공동 공영, 평화, 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문화와 가치관이 바뀌고 이것을 구제하는 차원에서의 정책이 더 적극적으로 실천되어야 합니다. 바로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카라인의 국가도 살고 여타의 지구의 인민을 구제하는 최선의 길이 될 것입니다. 문화와 가치관이 바뀌어서 결혼, 임신, 출산을 안 하겠다는 사람들을 억지로 압박하는 정책은 또 하나의 인간 존엄을 침해하는 행태인 것입니다. 정부가 할 일은 좋은 환경은 제공하되 너무 과장되게 그들을 비인간, 부도덕의 대상으로 몰아치는 행태는 삼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인류의 공정 공영의 각도에서 이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다문화를 진실로 실천하기 위한 이념과 상징을 만들고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여기에서 당군 사상의 재정립과 국가 통합력의 상징을 만들고 실현해야 한다는 문제가 대두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시카라스와 아사달 씨름대의 사상적 의미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과 일본을 통합하고 인류를 포용하는 상징이 바로 시카라스가 되겠습니다. 여기 시카라스에 보이는 새, 곰, 호랑이, 늑대는 다양한 인류의 신앙적 원형의 상징으로서 그 토템들입니다. 시카라스가 토테미즘을 추구한다라고 보면 그런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저기 보이는 저 문양들은 당군 신화의 구들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약 2000여 년 전 고조선에서 쓰였던 청동장식에서 보이는 저 문양의 상징들은 결코 한국 민족만의 민족주의적 상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가와 민족이 출현하기 전에 인류의 다양한 부족을 아울러 연합하려는 상징이었다고 우리는 그 시대를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당군은 유라시아 심장부, 아니 더 나아가 지구적 인류의 포용자였던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군 사상의 재발견이며 즉 홍익인간 사상의 실체가 바로 그러한 사회적 현상이요 역사였다고 보면 타당할 것입니다. 21세기 우리 카라인이 추구해야 할 성숙한 문화의식이 바로 이와 같은 당군은 다문화의 상징이라는 문화의식의 발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인과 다양한 이민자들이 저 시카라스 아래에서 관용과 포용, 인간 존엄으로 뭉치고 아사달 씨름대회 서막 행사로 한 탱그리 금단 맞절이에서 기독교, 불교, 무슬림 등등 다양한 종교 행사를 돌아가면서 하고 인류의 공동 번영의 평화를 노래하는 축제의 장으로 아사달 씨름대회를 영원히 해 나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뜻깊고 평화로운 한마당이 되겠습니까? 오늘은 이민 정책과 당군 사상, 아사달 씨름대회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